빈 영정 앞에 혼자 남아 여자는 유품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종이약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버린 건 맞지.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이 장례식은 처음부터 사과가 아니라 복수로 시작된 자리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미영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곳. 미영은 누구보다 끝을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냄새에도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미영은 생각했죠. 오늘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겠구나. 바닥을 닦고 조문객에게 따뜻한 국을 내고 밤엔 남은 향 냄새를 환기시키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미영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죠. 미영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예약 장부를 펼쳤을 때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사장님, 오늘 급한 빈소 하나 들어왔어요. 갑자기 연락 왔는데 오늘 바로 준비해야 한대요.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빈소야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장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사망자 이름을 보는 순간 미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윤태선. 그 이름을 본 순간 미영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만 눈에 박혔죠. 20년 전 미영이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사라진 사람. 그 이름이 지금 미영의 장례식장 예약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장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왜 하필 여기로?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많은 장례식장이 있는데 왜 하필 자기가 운영하는 곳으로 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걸까요?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편안한 일이 아니라는 것.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직원의 목소리에 미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직원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니, 괜찮아. 준비하자. 미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 잔을 내려놓았을 때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일은 일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미영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시했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빈소 준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태선의 빈소엔 하객이 거의 없었어요. 몇 명 안 되는 조문객이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대신 낯선 남자 둘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눈빛이 너무 딱딱했습니다. 미영은 그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일반적인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그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문도 하지 않고 그냥 빈소 주변을 서성이기만 했죠. 가끔 서로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미영은 일부러 가까이 가보려 했지만 남자들은 미영이 다가가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해.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죠. 조문객에게 인사하고 국을 내고 빈소를 정돈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하객이 떠나고 미영은 혼자 빈소를 정리했어요. 텅 빈 공간에 미영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유품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갈색 봉투였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뭔가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죠.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은 메모를 펼쳤어요. 손글씨였습니다. 태선의 글씨였죠. 20년이 지났지만 미영은 그 글씨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내 삶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 미영은 메모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도망친 건 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빈소에 작게 울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속 태선만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작은 출장 행사팀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미영은 30이었어요.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고 사람들을 믿었죠. 태선은 미영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말이 잘 통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태선을 믿었어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때 태선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도와줘. 큰 행사 하나만 따면 돈 확 벌어. 우리 둘이 독립해서 회사 차릴 수 있어. 미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요. 태선의 말을 믿었어요. 보증을 섰고 통장을 맡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선이 하자는 대로 다 했죠.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태선의 그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행사는 망했고 태선은 사라졌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미영에게 남은 건 빚과 소문과 배신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미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미영의 30대 전부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미영은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꿈, 길거리에 나앉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엔 전단지를 돌렸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많아야 4시간.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영을 수군거렸어요. 보증을 왜 섰대? 바보 아냐?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네.
그 말들이 미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미영은 참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그저 이랬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장례식장은 미영이 간신히 일으켜 세운 생계였어요. 40이 되던 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때 미영은 생각했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남은 돈을 모아 작은 장례식장을 인수했어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죠. 이건 무너진 인생을 겨우 지켜낸 성벽이었습니다. 미영의 안전지대였어요. 여기서만큼은 아무도 미영을 해칠 수 없었죠. 여기서만큼은 미영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으려 했고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배신당할 일도 없었죠. 그런데 그 태선이 20년 만에 미영의 장례식장으로 마지막 방문을 한 겁니다. 죽어서. 미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태선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죠. 미영은 종이약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정을 죽이며 살았으니까요. 이제 슬픔도 기쁨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미영은 영정 앞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을 켜는 손이 떨렸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 연기 너머로 태선의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태선은 웃고 있었죠. 밝은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젊고 활기차고 미래를 꿈꾸던 태선.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 20년 전이 떠올랐죠. 함께 웃던 날들, 미래를 꿈꾸던 날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 미영은 빈소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못 잘 것 같았죠. 미영은 원래 요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미영에게 말했죠. 말 많으면 탈난다. 조용히 일이나 해. 미영은 그 말을 따랐어요. 학교에서도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편했으니까요. 장례식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미영은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죠.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자기를 먹여 살렸으니까요.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었다면 미영은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빈소 바닥을 닦고 향로를 정리하고 조문객을 위한 국을 끓였죠. 미영이 끓인 국은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따뜻하고 간이 딱 맞았습니다.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이죠. 미영은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고기를 쓰고 신선한 야채를 넣었어요. 국물이 우러나도록 오래 끓였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물었죠. 사장님,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슬픈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라도 먹여야지. 미영의 철학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슬픔을 다 위로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국 한 그릇은 줄 수 있었죠. 사장님, 국은 정말 맛있어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조문객들이 종종 말했죠. 미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드셔야죠. 힘드실 텐데.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충분히 슬퍼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은 미영을 좋아했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급여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미영은 직원들 월급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사장님은 무서울 때도 있지만 진짜 챙겨주세요. 젊은 직원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어요. 25살쯤 돼 보였죠. 미영은 그 말에 웃었어요. 웃음이 오래간만이라 입가가 어색했죠. 거울을 보니 웃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안 웃고 살았을까요? 그래, 고마워. 미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죠. 장례식장은 미영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미영이 다시 일어선 곳이었죠. 20년 전 빚에 짓눌려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미영은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죠. 왜 또 하루가 시작되나 싶었어요.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죠. 언제 갚을 거야? 도망가지 마. 이자만 늘어나고 있어.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었죠.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미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텼죠.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엔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운영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일했죠. 명절에도 일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잠은 3시간도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죠.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 먹었죠. 영양이 부족해서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늙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영을 수군거렸어요. 보증을 왜 섰대? 바보 아냐?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네.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누가 보증 서래?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영은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죠.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미영의 나이는 40이었죠. 통장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찍혔어요. 그날 미영은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운 것 같았어요. 그 후 미영은 작은 장례식장을 인수했어요. 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죠. 또 망하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은 도전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미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살자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자고. 장례식장은 죽음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겐 삶의 터전이었죠. 여기서 미영은 사람들을 돌봤어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게 미영의 방식이었죠.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작은 온기로 사람을 대했어요. 말은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태선이 사라진 후 미영은 누구도 믿지 않았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직원들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 미영의 좌우명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산 말이었죠. 그래서 혼자였어요.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하는 삶. 단조로웠지만 안전했습니다. 무너질 일도 없었죠. 배신당할 일도 없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미영에게 태선의 죽음은 충격이었어요. 20년 만에 재회가 장례식장이라니. 그것도 미영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라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머릿속에 태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젊은 태선, 웃고 있던 태선, 미영아, 널 믿어라고 말하던 태선, 그리고 사라진 태선. 미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왜 하필 지금?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어요. 태선을, 그 시절을, 그 배신을.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아팠어요. 지금도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모르겠어요. 미영의 삶처럼 금이 가 있었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태선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미영의 목소리만 작게 울렸죠.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렸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태선의 빈손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영정 사진이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했어요.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편히 쉬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 배신과 그래도 남은 뭔가.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주방으로 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재료를 썰고 냄비에 넣고 불을 켰죠.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장례가 끝나도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태선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메모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당신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무슨 뜻일까요?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선이 뭔가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미영에게. 국물을 저으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알아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죠. 미영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친 건 태선인데 왜 미영을 탓하는 걸까요? 미영은 도망간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빚을 갚았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미영은 유품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죠. 이 메모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빈소를 담당한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이 장례식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태선 씨 사망 경위가 정확히 뭐였어요? 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말했죠. 사고사로 접수돼 있어요.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몰라요. 유족 측에서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고사? 그 말이 미영의 귀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태선은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죠. 길을 건널 때도 좌우를 여러 번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태선이 사고로 죽었다니. 어떤 사고였는지는 알아요? 미영이 다시 물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사라고만. 빈소 예약할 때도 급하게 하셨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통 장례식을 치를 때는 사망 경위를 알려주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미영은 직원에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영이 더 알아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죠. 어제도 봤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어깨가 넓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영은 그들을 봤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죠.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품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말투가 차가웠어요. 명령조였죠.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미영은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표정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신가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명함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만 적혀 있었죠.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주소도 담당자 이름도. 미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보통은 이름이라도 적혀 있는데 이 명함엔 회사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어요. 태선 씨와는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캐묻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지만 궁금했습니다.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였죠.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동료 남자도 함께 걸어갔어요. 미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태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태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떠난 후 미영은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오늘 처음 온 거죠? 아니요. 빈소 설치할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조문은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직원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유족이나 지인이면 조문을 하잖아요.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영정 앞에 앉아 있죠. 하지만 저 남자들은 그냥 빈소를 지키기만 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뭔가 이상해.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죠. 조문객에게 인사하고 국을 내고 빈소를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태선은 왜 죽었을까?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미영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간단히 김밥을 먹었어요. 식욕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일할 힘이 없었죠. 김밥을 씹으며 미영은 생각했어요. 뭔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미영은 혼자 빈소 정리를 했어요. 직원들은 먼저 퇴근시켰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미영은 태선의 유품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어요. 남자들이 가져가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죠.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낡은 지갑과 깨진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신분증과 카드 몇 장, 현금은 없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있었죠. 미영은 영수증을 봤습니다. 주유소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별다른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었는데 날짜가 태선이 죽기 전날이었죠.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장소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미영이 아는 곳이었어요. 한적한 곳이었죠. 왜 태선은 그곳에 갔을까요? 그런데 지갑 안쪽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미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 있었죠. 사진 속엔 젊은 미영과 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세 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어느 행사장 같았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죠. 미영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사람. 미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태선이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뒤 모든 책임을 미영과 태선에게 떠넘겼던 사람이었죠. 지역 행사판에서 큰 손이라 불리던 인물.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당시엔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말도 잘했죠.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 미영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그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태선 사이에 서서 마치 친구처럼 웃고 있었죠. 환하게, 거짓말처럼.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죠. 20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큰 행사였어요. 지역 축제였죠. 그 남자가 주도했습니다. 태선과 미영은 실무를 맡았어요. 그 남자는 계약만 따고 실제 일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망했을 때 그 남자는 모든 걸 태선에게 떠넘겼습니다. 행사 실패의 책임을, 빚을, 모든 걸. 계약서에는 태선 이름만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미영은 당시 그 남자를 찾아갔었어요. 사무실로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말했죠. 이건 당신 책임도 있잖아요. 왜 우리만 떠안아야 해요? 당신이 계약 따왔잖아요. 하지만 그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증거 있어?
계약서에 내 이름 있어? 없으면 나가. 바쁘니까. 그리고 경비를 불렀어요. 미영은 끌려 나왔습니다. 팔을 잡혀서 밖으로 나왔죠. 굴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영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치욕스러웠어요. 무력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이제는 내가 도망치지 않아.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 전엔 어렸고 약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죠. 10년 동안 빚을 갚으며 강해졌습니다. 미영은 유품을 계속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깨져 있었죠. 유리가 금이 가 있었어요.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태선이 죽은 시간일까요?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봉투 안쪽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누군가 봉투 안쪽에 끼워놨던 것 같았죠. 미영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해졌습니다. 오래 사용한 것 같았죠.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간단한 내용들. 태선의 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미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메모들이 계속 나왔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가기, 장보기, 친구 만나기.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미영은 멈췄습니다. 태선이 죽기 전날의 메모였어요. 오후 3시, 별장. 미영은 그 단어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별장. 그 남자의 별장이었습니다. 미영은 확신했어요. 20년 전에도 그 남자는 별장이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곳. 산속이었어요.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었죠. 미영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남자가 거래처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였어요. 별장은 컸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숲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정말 어두웠어요. 당시 그 남자는 별장에서 거래를 했어요. 깨끗하지 않은 거래들을. 미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영은 일찍 나왔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태선, 너 그 남자를 만났구나. 미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빈소에 미영의 목소리만 울렸죠. 태선은 20년 만에 그 남자를 만났던 겁니다. 왜? 무슨 일로? 미영은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와 만난 다음 날 태선이 죽었습니다. 사고사로. 이건 우연일까요? 미영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연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수첩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었죠. 태선은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요? 20년 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죽었을까요?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태선이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고. 혼자서라도.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그 남자는 위험한 사람이었으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간 미영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었죠. 미영은 밤늦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미영엔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권력도 인맥도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미영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태선이 남긴 메모가 있었죠. 당신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미영은 사진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태선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태선아, 나 무서워.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게. 진실을 알아낼게.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어요. 다음 날 미영은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이름을 쳐봤죠. 그 남자는 지금 지역 상공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사회 활동도 했어요. 기부도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나왔더군요. 깨끗한 이미지였죠.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속은 더럽다는 걸. 미영은 옛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행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죠. 하지만 미영은 용기를 냈어요. 저 미영이에요. 오래간만이죠? 대부분 놀랐습니다. 미영이 먼저 연락한 게 신기했나 봐요. 미영아, 왜 이리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그 사람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남자 이름을 직접 말하기가 거북했습니다. 아, 그 사람? 이제 행사 일 안 해. 지역 상공의 임원으로 있더라. 돈 많이 벌었나 봐. 큰 집도 샀대. 미영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남자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죠. 미영은 알았습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은 태선의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태선아,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무서워. 하지만 계속할게. 너를 위해서.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미영은 태선의 휴대폰을 복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품 속에 있던 오래된 폰.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작동했어요.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영은 장례식장 서랍에서 오래된 충전기들을 찾았어요. 다행히 맞는 충전기가 있었죠. 충전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폰이 켜졌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미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4자리 숫자였어요. 미영은 몇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태선의 생일을 눌러봤어요. 틀렸습니다. 자주 쓰던 숫자도 눌러봤죠. 역시 틀렸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선이 좋아하던 숫자가 뭐였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태선이 자주 말하던 숫자, 행운의 숫자라고 했던 것. 미영은 그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폰이 열렸어요. 미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 화면은 바다 사진이었어요. 태선이 좋아하던 풍경이었죠. 미영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문자 앱을 열었어요. 백업된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문자부터 확인했죠. 대부분 광고 문자였어요. 은행, 통신사, 쇼핑몰. 하지만 임시 저장함에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걸 열었어요. 받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받는 사람은 미영이었어요. 미영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지 않았어요. 임시 저장함에 그대로 있었죠. 미영은 그 문자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영아, 그날 너한테 진짜 말했어야 했는데 나 사실 내가 떠안은 빚 절반은 내가 갚아놓으려 했어. 몰래 조금씩 보냈어. 알았어? 아마 몰랐을 거야. 티 안 나게 보냈으니까.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미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태선이 빚을 갚았다고? 언제? 어떻게? 미영은 전혀 몰랐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도망친 거 알아. 근데 그때 안 도망치면 나까지 망할 것 같았어. 겁쟁이지 나. 그래도 내 인생 망친 거 잊은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미영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아프진 않나?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문자는 계속됐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밖에 못 보냈어. 그래도 꾸준히 보냈어. 내가 모르게. 혹시 알면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 곧 그 사람 만나러 가. 증거 찾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이제 끝낼 거야. 너한테 사과받을 거야. 그럼 나도 내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태선이 빚을 갚았다고. 몰래. 조금씩. 미영이 모르게. 미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선은 미영을 배신하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죠. 그런데 빚을 갚았다니. 미영은 유품 봉투를 다시 뒤졌습니다. 종이약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색이 바래서 잘 찢어질 것 같았죠. 종이약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가까이 대고 봤어요. 계좌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날짜 몇 개. 미영은 그 계좌번호를 봤어요. 자신의 은행 계좌였습니다. 미영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들어갔죠.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주 조금씩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미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 내렸어요. 입금 기록이 계속 나왔습니다. 3년 전까지 올라갔어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무기명 입금이었죠. 그래서 미영은 몰랐던 겁니다. 미영은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총 3년 동안 입금됐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액수를 더했습니다. 계산기를 켜서 하나씩 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총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영이 떠안았던 빚의 일부였어요. 전체 빚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은 그중 4분의 1 정도. 미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너 이걸 보낸 거야? 미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텅 빈 사무실에 미영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았어요. 태선이었죠. 태선이 보낸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미영을 생각하며
조금씩 갚으려 했던 거예요. 미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바보 같은. 미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계속 떨어졌어요. 태선은 완전히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티나지 않게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숨어서 했을까요? 미영은 궁금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바보야. 미영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태선 때문에 우는 건 그동안 미영은 태선을 증오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미영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태선도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미영만큼, 아니, 어쩌면 더. 미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태선도 겁이 났던 거예요. 미영을 다시 만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겠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서 속죄하려 했던 거예요. 미영이 모르게, 티나지 않게.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미영은 손을 내렸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코도 빨개졌죠.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섰죠. 태선의 영정이 있는 빈소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태선이 미영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태선을 봤어요. 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래? 왜? 미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왜 죽어서 이런 걸 남겨? 바보야.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너 때문에 20년 동안 미쳤어. 매일 죽고 싶었어. 너 알아? 영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근데 너도 힘들었구나. 혼자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미안해, 태선아. 나도 미안해. 미영은 처음으로 태선에게 사과했습니다. 20년 만에. 나도 너한테 화만 냈지. 내 입장은 생각 안 했어. 넌 살아야 했잖아. 도망쳐야 했잖아.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너 바보야.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어? 왜?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 연기만 천천히 올라갔죠. 미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됐을까요?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진 거예요.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주물러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태선의 영정에 절을 했어요. 깊은 절이었습니다. 편히 쉬어, 태선아.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미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눈물은 멈췄어요. 미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을 끓이려고요.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고기, 야채, 국간장. 불을 켰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미영은 국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선은 마지막까지 미영을 생각했어요. 빚을 갚으려 했고 그 남자한테 사과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미영을 위해서. 하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미영은 국을 한 그릇 떴습니다. 그리고 빈소로 가서 영정 앞에 올렸어요. 따뜻한 국 냄새가 향 냄새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태선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국이야. 먹어. 미영은 작게 말했어요.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하려 했는지. 고마워.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슬픔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난 아직 널 완전히 용서 못해.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 미영은 솔직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이제 안 미워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태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태선도 피해자였다는 걸. 미영은 영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태선의 폰을 다시 봤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나 곧 그 사람 만나러 가. 이 문장이 미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선은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증거를 들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뭔가 일어난 거라고.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태선이 끝내지 못한 걸 미영이 끝내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선을 위해서, 그리고 미영 자신을 위해서. 미영은 종이약을 다시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태선아, 내가 끝낼게. 내가 시작한 거. 미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빈소는 텅 비었어요. 영정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죠.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 수고했어. 사장님도 일찍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응, 그럴게. 미영은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미영은 혼자 남았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미영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영은 빈 접객실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들, 텅 빈 의자들. 미영은 그 의자 하나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비어버렸구나. 미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태선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떠안은 빚절반은 내가 갚아놓으려 했어.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태선이 도망만 친 게 아니라는 걸, 자기 방식으로 책임지려 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미영의 젊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고통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울었던 것, 죽고 싶었던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모든 게 그대로였죠. 갚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미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텅 빈 접객실에 미영의 목소리만 작게 퍼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 사장. 낮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20년 전 그 남자였죠. 지금은 동네 어른이라 불리는 유지. 사진 속 그 남자.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야. 기억 안 나?
20년 전에 같이 일했잖아.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슨 일이세요? 미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충고 좀 하려고. 괜히 과거 들추지 마.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협박조였습니다. 태선 장례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 좋지. 안 그래? 미영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좋게.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서로 좋다고요? 그래, 서로 좋게. 과거는 과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영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죠. 서로 좋게. 뭐, 2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서로 좋게 하자고. 그러고 나서 태선한테 다 떠넘겼죠. 저한테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정 사장, 과거 일은 다 끝난 거야. 지금 들쑤시면 좋을 거 하나 없어. 너도 나도. 협박인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친구. 그 단어가 미영을 자극했습니다. 친구라니. 20년 전 모든 걸 망쳐놓은 사람이.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너 장례식장. 인허가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플 텐데. 위생 점검도 까다롭고 소방 점검도 있고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어.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죠. 그 장례식장은 미영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쫓겨나면 미영은 다시 무너질 겁니다. 20년 전처럼. 아니, 더 심하게. 생각 잘해. 괜한 짓 하지 말고. 태선도 죽었잖아.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 미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아. 그게 너한테 좋아. 알았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쉽게 알아낼 수 있었겠죠. 장례식장 번호는 공개되어 있었으니까. 미영은 빈 적객실을 다시 봤습니다. 텅 빈 의자들. 아무도 없는 공간. 미영은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미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처럼.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태선이 남긴 증거가 있었죠. 문자도 송금 기록도 수첩도 그리고 무엇보다 태선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태선의 문자를 열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나 곧 그 사람 만나러 가. 증거 찾았어. 태선은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죠. 그 후 죽었어요.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 남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태선의 빈소로 향했어요. 영정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태선이 미영을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죠. 미영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을 하나 더 피웠어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태선아. 미영은 작게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건 하나지. 진실을 밝히는 거. 미영은 결심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망가뜨린 구조를 끄집어내겠다고.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태선이 왜 죽었는지 밝히겠다고. 하지만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원했죠. 정의를 원했습니다. 근데 태선아,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아직 널 용서 못해.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미영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빚을 갚으려 했든 미안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2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어. 너 때문에. 매일 밤 울었어. 죽고 싶었어? 영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근데 넌 조용히 돈 보내고 편지 남기고 그게 다야? 그게 속죄야? 미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건 속죄가 아니야. 그냥 내 양심을 위한 거지. 내가 편하려고 한 거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널 용서 안 해. 절대로. 내가 뭘 했든 난 용서 못 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미영은 알고 있었어요. 태선도 고통받았다는 걸. 혼자서 조용히. 20년 동안 태선도 매일 밤 잠 못 이뤘을 겁니다. 미영을 생각하며 미안함에 괴로워하며 그래도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미영의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쌓인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미안해, 태선아. 나도 미안해. 근데 난 아직 못 용서해.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힐게. 내가 왜 죽었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꼭 밝힐게. 미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영은 영정의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조심해야 했어요. 그 남자는 위험했으니까. 하지만 미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보다 분노가 컸어요. 그리고 의지가 컸습니다. 미영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알아봐야 할 것들을, 연락해야 할 사람들을 한 줄, 두 줄 계속 적었습니다. 손이 바빴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미영은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이 거대한 적과의 싸움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태선을 위해서, 그리고 미영 자신을 위해서. 미영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죠. 미영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죠. 미영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물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으니까 혼자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 후회.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샤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미영은 늙어 보였습니다. 50이 넘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눈가, 입가, 이마. 고생한 흔적이었죠. 미영은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선의 얼굴, 그 남자의 목소리, 협박, 두려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잠들려 했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태선이 나타났어요. 미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죠. 미영이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미영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태선아, 가지마. 하지만 태선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자지 못해서였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으니까.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어서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향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미영은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어요.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힘든 싸움이. 하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미영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작성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해야 할 일들. 미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 체크를 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티내지 않게, 조심스럽게. 태선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태선이 죽기 전에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수첩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 3시 별장. 그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별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미영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을 쳤죠.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행사 참여, 기부, 상공회 활동. 깨끗한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별장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개인정보니까. 미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옛날 지인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당시 행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희. 미영보다 몇 살 많았어요. 선희는 당시 그 남자와 가까웠습니다. 자주 만났죠. 미영은 선희의 번호를 찾았어요.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언니, 나 미영이야. 미영아? 어머,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언니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 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누구? 아, 그 사람? 왜? 그냥 궁금해서.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외곽 쪽에 있어. 산 쪽.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그쪽이야. 왜 그래? 아니, 그냥. 고마워, 언니.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외곽산 쪽. 범위가 넓었지만 단서는 됐어요. 미영은 계속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죠.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어요. 시 외곽의 한적한 산속. 거기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태선이 마지막으로 갔던 곳.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그 남자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아침 소방점검 나왔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소방점검 나왔습니다. 네, 예약 안 했는데요. 정기점검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미영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점검을 받았습니다. 꼼꼼히 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요.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모든 걸.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영이 평소 잘 관리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점검이 나왔을까? 며칠 후, 이번엔 위생점검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고 없이 위생점검입니다. 또요? 지난달에 했는데요. 특별점검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미영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왔을까? 무슨 민원인데요? 음식 위생에 관한 민원입니다. 미영은 황당했습니다. 음식 위생? 미영은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매일 청소했고 재료도 신선한 걸 썼습니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주방, 냉장고, 조리기구, 모든 걸 확인했어요. 역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미영은 놀랐습니다. 세무조사?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정기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미영은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 남자였어요. 분명히. 미영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서류를 제출했어요. 장부,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걸.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세금을 성실히 냈으니까. 하지만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일하기 힘들었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괜찮을까요? 자꾸 점검 나오는데. 젊은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미영은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정기점검이야. 하지만 직원들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영도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점검이 나왔어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미영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가. 내가 살게.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들 고생했어. 미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내 국을 끓였어요. 평소보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재료를 많이 넣었어요. 고기, 야채, 버섯, 푸짐하게 국이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은 국을 떠서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먹어. 따뜻할 때
직원들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함께 앉아 먹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미영은 직원들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국을 먹으며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진짜 괜찮은 거죠? 한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미영도 두려웠습니다. 속으로는 이 압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장례식장이 문을 닫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미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을 마치고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사장님, 먼저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그래. 수고했어.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일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미영은 태선의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약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안쪽을 봤어요. 작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봤던 글씨. 하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봤습니다. 구석구석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종이약 날개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또 있었어요. 미영아, 그 사람 믿지 마. 위험해. 내가 끝내지 못한 걸 내가 끝내지 마. 대신 내 인생은 살아. 제발 부탁이야. 미영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태선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미영이었어요. 자신의 복수가 아니라 미영의 안전이었습니다. 태선아. 미영은 작게 불렀습니다. 넌 날 걱정했구나. 끝까지.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로 끝내면 내 삶도 같이 끝나는 건 아닐까? 태선의 말이 맞았어요. 그 남자와 싸우면 미영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잃을 수도 있었죠.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영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지만 진지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 윤태선 씨 마지막 만난 사람입니다. 미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증언하고 싶어요. 태선 씨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제가 봤거든요. 미영은 폰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언제든지.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연락드릴게요.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태선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미영은 종이약을 다시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태선아, 누군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증언하겠다고 했어. 미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미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영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기를. 일을 하면서도 시계를 계속 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오세요. 주소 보냅니다. 주소가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0분 거리였어요. 미영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1시간쯤 걸릴 거야.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미영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러봤어요.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영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미영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정미영 씨죠? 네, 맞아요.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태선 씨 옛 동료였어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사원이었어요. 태선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최근까지. 미영은 놀랐습니다. 태선이가 회사에 다녔어요? 네.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태선 씨는 거기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미영은 몰랐습니다. 태선이 어떻게 살았는지. 태선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미영 씨한테 꼭 연락하라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미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선 씨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20년 전 일로. 알아요. 별장에서 만났죠? 네, 맞아요. 태선 씨가 증거를 찾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미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계약서 원본이요. 당시 그 사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 태선 씨 이름으로 위조된 거랑 다른 거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태선 씨가 10년 넘게 찾았대요. 그리고 겨우 찾았죠. 당시 일했던 회사 창고에서.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선 씨가 그걸 들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사과하라고. 그리고 정미영 씨한테 한 일을 바로잡으라고. 그래서요? 거절당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거절했대요. 증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와서 누가 믿겠냐고. 미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선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사고가 아니라고.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남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태선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미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태선 씨가 찾은 증거 사본이에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녹음한 거. 미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USB. 이걸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태선 씨 사망 건 재조사 요청하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떠났습니다. 미영은 혼자 앉아 봉투를 받습니다. 태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미영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하지만 미영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태선을 위해서. 그리고 미영 자신을 위해서. 미영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서류들과 USB.
태선이 남긴 증거였습니다. 미영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계약서 원본이에요. 당신 사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 목소리. 그 남자였어요. 그래서 2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왜 들춰? 당신이 책임져야죠. 저랑 미영 씨한테 떠넘긴 거 사과하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사과? 뭐가 중요한데? 이제 와서 누가 믿겠어. 시효도 다 지났고. 그래도 잘못은 인정해야죠. 윤태선, 너 정신 차려. 과거에 매달려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나도 너도. 전 달라져요. 미영 씨한테 사과 받아낼 거예요. 아? 한숨 소리. 그 여자 아직도 신경 쓰여? 20년이나 지났는데. 당연하죠. 제 잘못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바보였던 거지. 보증을 왜 서? 계약서에 왜 이름을 올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들고 오지 마. 안 갈 거예요. 당신이 사과할 때까지 강제로 내보내야 하나. 해보세요. 그럼 전 이거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경찰? 그래, 가봐. 누가 믿는지. 너 증거라고 들고 온 게 고작 20년 전 계약서야.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최소한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진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평생 지는 거고. 전 안 집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해봐. 파일이 끝났습니다. 미영은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선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전 안 집니다. 그 말이.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줄도 몰랐어요. 태선은 끝까지 싸웠구나. 미영을 위해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그날 밤 죽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그 남자의 사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년 전 이 계약서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미영과 태선은 빚을 떠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없었죠. 그 남자가 숨겼으니까.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태선의 죽음을 재조사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그 남자가 알면 더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미영은 USB와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사무실 금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했죠. 며칠 동안 미영은 여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면 시효가 지났어요. 형사상으론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입증이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부인하면 끝이에요. 사망 사건도 이미 사고사로 처리됐으면 재조사받기 힘들어요. 미영은 낙담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니.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상으론 어려워도 민사는 가능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요. 미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용. 미영은 생각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까? 변호사가 견적을 알려줬습니다.
큰 금액이었어요. 미영이 쉽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돈을 쓸까 말까? 장례식장 운영 자금을 쓰면 위험했어요. 만약 소송에서 지면 파산할 수도 있었죠. 미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대신 다른 방법을 쓰기로. 미영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남자와 똑같이 싸우는 대신 미영이 가진 것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 그들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민원 공세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모든 인허가, 모든 증명서, 빈틈없이. 세무장부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주방 위생도 더 철저히 관리했어요. 매일 청소하고 소독했습니다. 미영은 직원들에게도 신경 썼습니다. 월급을 밀리지 않게 챙겼어요. 오히려 조금 올려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힘드실 텐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생활이 무너지는 게 더 걱정이야. 미영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함께 버티자. 잘못한 거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직원들은 미영을 믿었습니다. 사장님이 지켜줄 거라고. 미영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미영은 태선의 빈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영정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미영이 보관하고 있었죠. 영정 앞에 국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국이었어요. 태선아. 미영은 작게 불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있었구나. 20년 동안 미영은 태선을 탓했어요. 모든 걸 태선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미영도 책임이 있었어요. 보증을 선 것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도 미영 자신이었죠. 태선이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태선이 잘못했습니다. 도망친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하지만 미영도 스스로를 너무 피해자로만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미안해, 태선아. 나도 미안해.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 인생도 힘들었겠지. 혼자 짊어지고.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영정 속 태선이 웃고 있었어요. 근데 고마워. 나 잊지 않고 갚으려 했던 거, 사과받으려 했던 거.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덕분에 나 깨달았어.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거.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쓰러뜨릴 순 있어도 내 삶을 일으켜 세우진 못해. 태선이 남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한 걸 내가 끝내지 마. 대신 내 인생은 살아. 태선이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미영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미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 이제 살 거야, 태선아. 너 없이. 하지만 너 기억하면서. 미영은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어요. 그 순간 미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내려놓진 못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을 더 끓였어요. 오늘은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다른 빈소이. 미영은 그들에게 국을 나눠줬어요. 드세요. 따뜻할 때.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맛있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럼 됐어요. 힘내세요.
미영은 사람들을 돌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미영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돌봄. 며칠 후 민원 공세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이 나와도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트집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남자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계속 버티니까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긴 거예요.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공격이 올지 몰랐으니까 미영은 태선이 남긴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을 지키는 게 중요했죠. 어느 날 저녁 미영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태선은 떠났지만 미영은 남았어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슬픔을 안고 상처를 안고 그래도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았습니다. 복수에 매달리지 않고 미움에 갇히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거.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직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미영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내일 봐.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을을 봤어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풍경을 보며 예쁘다고 느꼈죠. 미영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덧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물고 있었죠. 미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태선아,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랐던 대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은 태선이 들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디선가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컵을 씻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영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태선이 함께 있는 것 같았으니까. 마음속에 미영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선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잘 자, 태선아. 나도 잘게. 미영은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태선이 나왔습니다. 태선은 웃고 있었어요. 미영을 보며 미영아, 잘 살아. 행복해. 미영도 웃었습니다. 꿈속에서 응, 그럴게.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장례식장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았어요. 미영은 출근하며 그걸 봤습니다. 벌써 봄이네.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민원 폭탄은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점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도 손을 뗀 것 같았죠. 미영이 보관한 증거와 녹음 파일 덕분이었습니다. 미영은 그것들을 그 남자에게 은밀히 전달했어요.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함께 넣었죠.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당신도 그러세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서로를 위한. 그 후로 그 남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거리를 두기로 한 거였습니다. 미영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켰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장례식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직원들도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으실 때가 많아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 나도 모르게. 실제로 미영은 변했어요. 조금씩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직원들과 농담도 했어요. 일도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가 아니라 보람으로 느껴졌죠. 미영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피곤했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바닥을 닦고 국을 끓이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태선의 기일을 맞았습니다. 영정을 다시 꺼냈어요. 빈소를 작게 차렸습니다. 혼자서 향을 피우고 국을 올렸습니다. 태선이 좋아하던 국이었죠. 그리고 종이약을 새로 접었습니다. 예전에 태선이 남긴 종이약은 너무 낡아서 보관만 하기로 했어요. 대신 새로운 종이약을 접었습니다. 색종이로 노란색이었어요. 종이약 안에 메모를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적었죠. 태선아, 너를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나 다시 살아가고 있어. 편히 쉬어. 미영은 종이약을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깊은 절이었습니다. 잘 지내, 태선아. 미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슬프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속 태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너 웃는 얼굴이 예뻤어. 그때도 지금도. 미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미영을 비췄죠. 따뜻했어요. 미영은 눈을 감고 햇빛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따뜻해졌어요. 좋다.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햇빛이 좋다고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미영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 조문객을 위해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고기, 야채, 버섯,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하나하나 불을 켜고 국물을 끓였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미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일이구나.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미영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죽음을 다루지만 삶을 위로하는 일이었으니까. 국이 끓었습니다. 미영은 간을 맞췄어요. 딱 좋았습니다. 국을 한 그릇 떠서 맛봤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됐네. 미영은 흡족해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들을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국을 내줬어요. 드세요.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이 정말 맛있네요. 힘내세요. 미영은 짧게 위로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미영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사장님 참 좋으시네요. 따뜻하세요. 직원이 미영에게 전해줬습니다. 조문객분이 그러시던데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고마운 말이네. 미영은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기분. 오후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다가왔어요. 25살쯤 된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입사했죠. 사장님, 응, 뭐야? 오늘은 밥 냄새가 더 좋아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사장님 국 끓이는 거 보고 배우고 싶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같이 해볼까?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직원은 기뻐했습니다. 미영도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미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사장님,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사장님도 일찍 들어가세요. 응, 그럴게.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미영은 잠시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예쁘다.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만 봤죠. 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공기가 상쾌했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사람. 특별할 것 없지만 소중한 삶.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는 있어도 내 삶을 일으켜 세우진 못한다. 하지만 작은 진심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걷게 한다. 태선이 남긴 작은 돈, 작은 편지, 작은 종이약. 그건 거창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자기 방식의 진심이었죠. 그리고 미영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미영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늑했습니다. 미영은 옷을 벗었습니다. 간단히 씻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라면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미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었죠.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구경했죠. 사람들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행복한 순간들. 미영은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행복한 걸 올려볼까? 미영은 핸드폰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본 노을 사진을 찍을 걸 그랬다고 생각했죠. 내일은 꼭 찍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어요. 금은 여전히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했어요. 미영은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잠.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미영은 웃어봤습니다. 거울 속 미영도 웃었어요. 좋아.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좋은 날씨네.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일찍 왔네? 네, 오늘 바쁠 것 같아서요. 미영은 고마웠습니다. 성실한 직원들이 고마워. 같이 열심히 하자. 네.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국을 끓여야 했죠. 재료를 꺼내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왔어요. 사장님, 저 도와드릴까요? 응, 좋아. 이리 와봐. 미영은 직원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썰어야 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미영은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일하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것. 거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따뜻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미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선아,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랐던 대로.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 힘들지만 행복해. 미영의 마음속에서 태선이 웃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미영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태선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은 태선이 들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영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을 저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미영의 새로운 삶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